최상병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 최상병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최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거고요.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이건 공수처가 수사 중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을 내려서 또 한 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라는 게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뉴스엘 라이브는요. 바로 이 부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에 집중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집중해서요. 뭐냐면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보한 사람이죠. 김규현 변호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를 놓고 이 제보자가 과연 순수한 사람이냐, 과연 제보자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시끄러웠거든요. 부장처님, 네. 어떤 부분에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제보의 순수성을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보한 내용이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미 이첩이 된 서류를 되돌리도록 했다. 이거에 대한 의구심과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의혹, 그렇게 누가 지시를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런 새로운 어떤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그러면 이 용산이 혹시 개입한 거 아니냐. 새로운 의혹으로 좀 번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김규현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네, 박정훈 그 단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압 수사를 수사를 직접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 경찰청에 이첩했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돼 있는 이 박정훈 대령의 입장을 그 변호하는 사람이 이첩한 것을 누군가 회수하게 하는데 용산에서 누군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제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박정훈이라는 사람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뭔가 없는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예. 김규현 변호사 강부위원장님,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다가 탈락했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근데 사실요, 현실 정치 보면 오히려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했으면 더 안 좋은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보통 통상 정치권에서 보면 보통 공천 신청했는데 탈락하니까 안갚음, 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전향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성향이든 아니든 본인이 얘기하고 제기한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예. 이게 메신저가 뭐 민주당 성향이냐 국민의힘 성향이냐에 따라서 사실이 바꿔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혜경 여사 그 법관 문제만 관련해가지고도요. 조명현이라는 공익 제보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제보한 사실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기한 사실이 아마도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예. 메신저는 물론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부대변인, 이 김규현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함된 골프 대회를 추진하는 그 카톡방, 거기 멤버라는 점도 공격의 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1라운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다 명백하게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처음 얘기됐던 게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모 씨 관련해서 이모 씨가 전화상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 사표 쓰지 마라. 그 얘기가 이제 6월 말 정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게 2023년 8월 9일 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저는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경로를 해서 이첩을 해서 다시 가져오게끔 이첩을 막고 가져오게끔 한 부분이 시점이 7월 31일입니다. 그럼 8월 9일 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 사표 쓰지 마라. 안 한 거잖아요. 아직. 하겠다는 건데 이미 결과는 VIP가 민주당 주장으로는 경로를 해서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단장이 사표를 쓴 거는 이 통화가 이루어지기 12일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간을 거슬러서 했다는 얘기뿐이 될 수 없거든요. 결국은 이 분의 어떤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어떤 제보자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 봅니다.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김규현 변호사라고 하는 그 제보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왜 공격을 당하느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인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그 카톡방 멤버인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의혹이 하나 더 제기가 된 겁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재선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게 새로운 언론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그 언론 보도에 나온 민주당 재선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경태 의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은 또 정략적으로 활용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보 공작이자 사기 탄핵 게이트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은 겁니다. 그러자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보자에게 인터뷰를 권고하는 통화였고 그 제보자가 김 변호사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길래 나는 거기에 맞춰줬을 뿐이고 김 변호사를 만나서 크로스 체크를 한 것이다. 그리고 김 변호사를 만난 것 이전에 제보를 받은 게 먼저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일요일인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권성동 의원님, 잘못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었고 무리수를 던지셨습니다. 이제 최혜병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은 이 를 넘어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킬 김건희 게이트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루 전에 이 측 제보자를 만났다는 건 더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겠습니까? 국회 출입 기록도 다 있을 테니까요. 아마 다 공개될 거라고 봅니다. 김규현 변호사에게 저는 자료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공모를 했다면 이런 사진 자료와 초대장까지 다 이 측 제보자로부터 받을 이유가 없겠죠. 네, 장경태 의원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충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8.87%를 득표하면서 당대표 후보 중에 또다시 1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는 충남에서 9.29% 득표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충남 경선에 1위를 차지했네요. 강 부위원장님, 네. 원래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보였는데 네. 부울경 이후부터 김민석 후보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네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어쨌든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다선이고 원내이고 조금 안정감 있는 후보가 최고위원을 맡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김민석 그 후보와 관련돼가지고 차에 같이 타서 뭐 영상도 공개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당원들이 조금 공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공감을 했다는 것은 명심이 김민석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당원들이 생각했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뭐 김민석 의원 말고도 사실 전현희 의원이라는 또 다선 의원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뭐 국내인 전당대회에서도 나왔지만 원내와 원외 또 어떤 역할의 차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강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공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렸고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제보를 따로 받아서 내가 청문회에서도 제시하고 했던 것이지 김규현 변호사와 뭔가를 짜고 치는 그런 것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난 19일 1차 청문회도 보면 장경태 의원이 다른 의원들이 갖지 못한 자료들을 제시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 당시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혹시 모른다고 하셨죠? 이재명 씨는 모른다고. 그럼 송웅 씨는 아십니까? 씨 압니다. 어떤 관계십니까? 지금 송웅 씨 분.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게 사진 찍으셨잖아요. 네, 이 사진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그 송웅 씨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씨님 성문 씨 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모른다고 하세요? 저는 이재명 씨를 모르고요. 해병대 예비역은 해병대 사단장 장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씨가 장군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근 명의로 초대권이 발송됐습니다. 네. 이 씨랑 송웅 씨
없이 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성근 중위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사령부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령부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자세한 제보 내용을 장경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 가지 제보를 변호사님도 받으실 테니까 저런 자세한 제보를 받았을 때 그 주체가 그럼 과연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는 김규현 변호사냐 네네. 아니면 장경태 의원이 반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냐 지금 이모 씨 측이라고 네네.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증거는 증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증거는 조작됐는지 위변조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지요. 누가 그것을 수사기관이나 왜냐하면 공수처에도 이 관련 문자를 냈다는 거니까요. 김규현 변호사가 증명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제보를 하는 경위와 관련한 의도성, 어떤 정치적 의도 이런 부분을 헤아릴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이모 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였습니다. 그곳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른바 김건희 폴더가 나왔다는 거죠. 엑셀 파일이 있었습니다. 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가담해서 1심에서 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압니까?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중요한 의미는 제보 조작이다. 이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왜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임성근이라는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죠. 대통령의 경로라는 것도 왜 굳이 연결고리가 무엇이었을까? 그 퍼즐의 하나가 혹시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라는 수사의 한 단편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짧게만 좀 여쭤보면요. 장 변호사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하셨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염된 제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구명로비 의혹이라는 것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공격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을 가져와서 끌어다가 거기에서 일종의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해서 구명 로비가 있다고 한 시점은 전화 이후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화가 8월 9일 날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7월 30일, 1일 이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게 가장 분명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부터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못한 상태에서 뭔가 또 있을 것 같은 어떤 카톡에 등장인물을 해서 당사자 얘기도 아닌데 제3의 얘기를 가져와다가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김기흥 부대변인과 강성필 부위원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